자, 이제 41쪽부터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집합이라고 해서 뭐 대칭 차집합, 뭐 배수 집합, 약수 집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호를 줬을 때 그 기호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대칭 차집합, 뭐 배수 집합, 약수 집합 이런 것들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나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거 뭐 성질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식을 정리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무엇이다라는 거를 생각할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기 볼까, 보기? 보기 1번, 2번은 그냥 몰라도 돼요. 보기 3번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보기 3번에서 색칠한 부분, 어디가 색칠한 부분이야? 오케이. 자, 색칠한 부분이 여기랑 여기인데 이 중에 이 색칠한 부분을 설명한 게 뭐니? 라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각 영역을 1, 2, 3, 4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색칠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에 A 합집합 B 여기 1, 2, 3, 4 이렇게 쓰자. 각 영역을 구분해서 1, 2, 3, 4번 영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합집합 B는 2, 3, 4를 뜻하는 거고 A 교집합 B는 3을 뜻하는 거니까 영역을 빼고 나면 2번 영역과 4번 영역에 남는다. 근데 1번 뭐야 이거? 난 1번, 3번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2번 니은 자 A 교집합 B 3이고 그 다음 A 합집합 B가 2, 3, 4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1 합집합을 하면 1번과 3번 이거 맞는 말이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줄 알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A 합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1, 2 A가 2, 3 합집합을 하면 1, 2, 3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1, 4 B가 3, 4 그럼 1, 3, 4가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1, 3이 남으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마찬가지. 보기 4번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보기 4번의 이 연산 이 연산을 보고 어느 부분을 색칠하는 거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키는 대로 색칠하는 원하는 부분을 색칠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A B 요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 합집합 B가 뭐 1, 2, 3, 4 자 A 합집합 B가 2, 3, 4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1번 얘는 1번 영역을 뜻하는 거고 A 교집합 B는 3번 영역이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구나. 저 그림은 저 표현은 이걸 뜻한다. 그러면 기억 A별 B, B별 A가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물어봤죠. 궁금한 건 해보면 됩니다. A별 B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B별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B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A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게 A별 B와 같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별 B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B 합집합 A나 A 합집합 B나 같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 교집합 B, B 교집합 A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합집합하면 당연히 같은 게 나오겠지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뭐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니은. 니은에서 시키는 대로 식 한번 써봅시다. A별 B, A별 A, A 합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A 교집합 A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A죠. A의 여집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의 여집합은 1번과 4번, A 교집합 A는 2번과 3번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거. 괜찮습니까? 전체 집합을 요구한 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틀렸고. 디귿. 이제 별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 두 번 하니까 전체 집합 나왔죠? 괜찮습니까? 그럼 세 번을 해볼까요? 그러면 A, 별, A, 별,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이제 이거 계산이고 전체 집합이 된 거지. 그러면 이걸로 다시 한 번 더. 전체 집합의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의 전체 집합의 교집합 A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전체 집합이죠. 괜찮습니까? 그거의 여집합을 하면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하면 A죠.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A죠. 두 번 하면 전체 집합, 세 번 하면 다시 A. 그럼 네 번 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전체 집합.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식을 써가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연찮게 두 번만에 전체 집합 A, 전체 집합 A가 반복돼서 그렇지 세 번 아니면 네 번 만에 반복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건 해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다음 배수집합 마찬가지. 자, 배수집합의 기호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이걸 약수집합이라고 써야지 하면 약수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양을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 그걸 배수집합이라고 하자. 끝. 여기서 나오는 성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는 집합을 보고 이런 관계라면 이거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A 2의 배수집합이래요. A4 4의 배수집합이래요. 그럼 A2랑 A4랑 누가 누구를 포함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포함합니까? A4가 커요? A2가 커요? A2가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A4는 4, 8, 12, 12 이런 애들만 들어있고 A는 2, 4, 6, 8, 10, 11 이런 거 많이 들어있으니까 더 큰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A2가 더 큰 집합이잖아.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니라 원소가 더 많고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집합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괜찮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기 5번. 이제 이 보기 5번 문제를 잘해야 돼요. 자, 보기 5번 봅시다. 자, 이걸 배수집합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A2랑 A4랑 합집합을 했다. 2의 배수랑 4의 배수 원소를 싹 다 합칠 거다. 그러면 뭐가 남니? 뭐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궁금하면 써보세요. 궁금하면 써보면 됩니다. 2, 4, 6, 8 어쩌고저쩌고. 얘는 4, 8, 12 이렇게 하고 나면 얘네 합집합을 하면 여기 있는 원소들 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그냥 A랑 A4랑 합집합을 하면 그냥 A 되겠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자, 2번 A3 3의 배수 A 6
12, 18 6의 배수. 자, 교집합을 했다. 교집합을 하면 여기 있는 이런 원소들이 다 겹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3이랑 A6이랑 교집합을 하면 A6이 나오겠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여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있는 대로 판단을 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분배를 하면 식이 이뻐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4, A5 4의 배수랑 5의 배수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4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20의 배수. 이거 이해됩니까?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0의 배수랑 10의 배수를 동시에 이제 이번에 합칠 거예요, 원소들을. 20의 배수는 20, 40, 60, 80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10의 배수는 10, 20, 30,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합집합을 하면 뭐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분배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A4 합집합에 A10 그 다음 교집합에 A5 합집합에 A2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배수랑 10의 배수 합치면 그냥 5의 배수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모양이 더럽네. 이거는 분배하는 게 안 좋네. 괜찮습니까? 이걸 보고 할만한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해봤을 때 규칙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했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4의 배수랑 10의 배수를 여기서 싹 넣어보면은 이게 4, 8, 10, 12, 14, 20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 A2 교집합에 A3 합집합 A6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A3 합집합 A6 하면 3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치는 거니까 그냥 A3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A2 교집합 A3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6의 배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분배해볼까요? A2 교집합 A3 합집합에 A2 교집합에 A6 2의 배수랑 3의 배수 합치면은 6의 배수고요. 2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쳐서 6의 배수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모양이 이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되면 분배를 해도 괜찮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 5번 A6 합집합에 A4 교집합에 A12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6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쳤을 때 이쁘지 않죠? 규칙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안 이쁜데 분배해볼까? 느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분배. 그래서 A6 교집합 A12 합집합에 A4 교집합 A12 그럼 6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치면 6의 배수고요. 4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치면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거 합치면 6의 배수겠죠. 괜찮습니까? 교집합을 하면 12인데 이렇게 그러면 1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모양이 안 이쁘니까 모양 안 이쁜 거를 분배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감으로 이렇게 해볼까? 라는 느낌이 있어주면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쭉쭉 넘어갔어요. 자, 이제 여기 마플 개념 익힘 1번. 자, 요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산을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연산을 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식을 써보고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영역이 어딘지를 찾은 다음에 그 영역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똑같은 거잖아. 자, 봅시다. 1, 2, 3, 4, 5 중에 1번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니까 빼고 2, 3, 4, 5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A에서 A의 여집합을 뺀다. 겹치는 걸 빼는 건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A와 같다. 괜찮습니까? 겹치는 게 없으면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A와 A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려서 해도 돼요. (1, 2, 3, 4) A 2, 3 A가 아닌 거 1, 4 합치면은 전체가 됩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A 차집합의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뺀다는 거는 겹치는 걸 빼야 되는데 전체 집합은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겹칩니다. 그죠? 다 겹치니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과는 공집합. 얘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건데 A가 빼고 빠지고 나면 이제 남는 것들은 A가 아닌 것만 남겠죠? 우린 그걸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느낌으로 한다면 A가 2, 3이고 1, 2, 3, 4를 빼는 거라서 다 빠지니까 공집합. 1, 2, 3, 4에서 A 2상을 빼면 1, 4 남으니까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 A에서 공집합을 뺀다 A. 공집합에서 A를 뺀다 공집합에서 A. 이거는 방금 전에 했죠. A의 여집합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외워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마플 개념 킴 2번 봅시다. 자, 그림을 그렸어요. 1, 2, 3, 4. A에서 B를 빼면 2번 영역, 얘는 2번 영역을 뜻하는 거고요. B에서 A를 빼면 4번 영역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2번 영역과 4번 영역 이 안에서
우리는 0과 1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 3, 2번은 이 부분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B라는 원소가 어떤 원소를 가질 텐데 지금 여기와 여기에 0하고 1이 있었다는 건 B의 원소 중에 확실한 2, 3은 여기에 없으니까 교집합에 2하고 3이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B는 이만큼. 근데 이 색칠한 부분에는 우리가 0하고 1만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2하고 3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만큼이 B니까 2, 3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자, A 집합에서 보면은 3은 여기 들어있는 게 확실하죠. 근데 2가 있는데 저기서 2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2가 되고 싶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는 A가 0일 때. 자, 그럼 A에다 0을 대입해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집합 A는 3,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집합 B는 A가 0일 경우에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2, 3이 겹치는 건 맞는데 남아있는 자리의 원소들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0,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는 틀렸구나. 이렇게 제외하고. 다음 다시 1로 넘어가면 A의 제곱이 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가 2일 경우, A가 마이너스 2일 경우 또 나눠야 되겠죠. A가 2일 경우. 자, A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3, 0, 2. B는 2를 대입하면은 2, 3, 1.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다, 이거. 2, 3이 여기 겹치는 부분에 있고 0이 여기. 집합 B는 2, 3이 겹치고 1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원했던 색칠한 부분에 0하고 1이 있는 상태. 괜찮아진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알겠습니까? 니네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방정식에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야. 알겠죠? 뭔가 식이 길고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계산식이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자,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배수집합이래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의 배수랑 3의 배수,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치면 뭐가 나올까? 2의 배수랑 4의 배수 쭉 합쳐보면 다 2의 배수겠죠? 그래서 얘가 2의 배수구나. 3의 배수랑 2의 배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 원하는 거니까 6의 배수를 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괜찮습니까?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니네가 찾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분배를 안 했죠, 여기도. 분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분배를 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 2번. 어떻게 볼까요? 해보세요. 2번 해보세요. 2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2의 배수랑 약수야? 12의 약수랑 16의 약수를 합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는 약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2의 약수랑 16의 약수를 합쳤을 때 우리 어떤 애들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약수들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합집합을 하면 1, 2, 3, 4, 6, 8, 12, 16 특별한 규칙은 없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다. 근데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 자, A12랑 A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집합을 하면 1, 2, 3, 4, 5, 6, 10, 12,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을 하면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니네가 어떤 게 느껴져야 되냐면 이게 분배됐구나.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의 약수랑 20의 약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1, 2, 4 먼저 꺼내주고 12의 배수 1, 2, 3, 4, 6, 12 이렇게 보고 합집합을 하면 이거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12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없다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모양을 생각해 본다가 핵심입니다. 다음 부분집합 원소의 합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어떻게 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한 게 중학교 때, 아니 곧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가서 같은 느낌으로 식을 만들면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사각형 둘레가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둘레가 20이다 이랬을 때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게 최대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거 먼저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네모, 뭐 여기를 세모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모와 세모를 합쳤을 때 10이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죠. 이게 제일 크지.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제일 크다. 자, 그래서 넓이가 25일 때가 최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2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일단 이 상황에서 여기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여기가 10-x가 된다. 넓이는 s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위로 올라오기고 축의 방정식이 5잖아. 그지? 그래서 5일 때가 최대가 된다. 5 대입하면은 25 최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 왼쪽과 오른쪽을 직접 찾아야 된다 라는 거. 이거의 단점은 너무 정수만, 자연수만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아닌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것도 찾기가 힘들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직접 찾는 거죠, 사실. 지금 전체 집합 1, 2, 3, 4, 5, 6이고 여기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가 3, 6이에요. 여기 3, 6이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3하고 6은 빠졌고 1, 2, 4, 5 남았단 말이에요. 1, 2, 4, 5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1, 2, 4, 5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최대가 되냐라는 건데 초등학교 때 방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숫자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분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곱해지는 숫자가 비슷할수록 곱은 최대가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5를 찾았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생각한 겁니다. 이거 합치면은 얼마야? 12란 말이죠. 합치면 12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거죠. 6 줘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곱이 최대만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1, 5 넣고 여기에 2, 4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여기에 2, 4를 넣고 여기에다 1, 5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하면 15 곱하기 15이기 때문에 225가 최대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x는 집합 x에 포함되는 원소이므로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얼마야? 아까 지금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a는 이만큼이니까 x 플러스 9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게 얼마야? 3, 9 되어 있는 거니까 2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합이 12니까 여기를 12 마이너스 x라고 하고 a 곱하기 b 이걸 하면 식이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려면 여기 남는 이 숫자들이 이쁘게 6이 안 되도록 숫자 사이의 간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얘는 합이 12였고 66 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합이 7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5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15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15기 때문에 15라는 숫자를 반반 이쁘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제 반반을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7, 8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7, 8 줘야 되겠네? 라는 느낌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자, 마플리킴 4번 별표 개중용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얘는 외워도 돼요. 중요하니까. 자,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A라는 애가 원소로 1, 2, 3, 4를 가지고 B라는 애는 원소로 3, 4, 5, 6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 3, 4, 5, 6이 되겠죠. 이거의 합은 10, 이거는 18, 얘는 얼마야? 21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원소의 합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왜 원소의 합이 21이 됐냐? 라는 거고, 21이 된 이유는 10 더하기 18에서 7을 뺀 거겠죠. 이 7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3, 4 겹쳐가지고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꼭 원소의 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A의 원소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합치면 이게 끝이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면 겹치는 거 한 번은 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똑같다. 이거 좀 더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거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다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A 교집합 B가 2하고 5다. A의 원소의 합이 8이다. A의 합이 8이다. 그러면 B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A의 합이 8이면은 B는 A에다가 4K를 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B의 합이라는 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따로 빼주고 K 4개 따로 빼주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B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A의 합, B의 합을 더해주고 교집합 부분이 한번 빠진다는 거죠. 요거 겹쳐가지고 합집합을 만들 때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8 더하기 8 플러스 4K를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교집합 부분이 2하고 5니까 7을 한번 빼줘야 내가 원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 나온다 이 말이지.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21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11 플러스 4K가 얼마야? 2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K가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답이 2분의 5가 아니냐? 뭐야? 내가 뭐 계산 잘못했냐? 어디서 나온 거예요? 16에서 아니 뭐야? 괜찮죠? 16에서 7을 빼면 9. 그럼 이게 12가 될 테니까 K는 3.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잘 안 되거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을 좀 합시다. 자, 이 문제가 왜 안 되냐면 A 교집합 B가 4하고 6이네 라고 하는 순간 A, B 대신에 이렇게 쓰고 시작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을 시작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자. 자, 시작해봅시다. 시작. 70번, 71번 이 두 개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먼저 예를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를 A, B, C, D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가를 보고 A에는 4하고 6이 있겠는데 해서 이렇게 쓰는 순간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아니, 물론 풀 수 있겠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한다. 자, B라는 애는 이제 A에다가 A의 원소에다가 K를 더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방금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면 A의 합에서 B의 합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야 되는 이유? 괜찮아요? 요거 아까 전에 A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B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합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돼서 원소의 합이 10, 얘는 18, 얘는 21인데 21인 이유가 3하고 4가 얘는 여기도 더하고 여기도 더하는데 여기는 한 번만 더해서 그렇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의 합 B의 합 교집합의 합을 빼야지 3, 4가 한번 빠지면서 1, 2, 3, 4, 5, 6을 더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A의 원소의 합은 21이라고 그랬고요. B의 원소의 합은 21에다가 4K를 더한 거.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은 지금 문제에서 4하고 6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을 뺀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원소의 합, 얘가 4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0은 42 플러스 4K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면 8은 맞나? 4K K는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를 이야기를 해볼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양을 잡아야죠. A 교집합 B에서는 4하고 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4가 있었기 때문에 K를 더한 2를 더한 6이 존재하는 거고, 6이 있었기 때문에 B에는 무조건 8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K가 2고 각 원소에다가 2를 더한 값이 원소로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4가 있었으니까 원소로 2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의 원소는 문제에서 A의 원소의 총합이 21이라는 멘트 때문에 꼭 9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9 때문에 또 B에는 11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 밑에 거 합집합 A 합집합 B가 X고 A 교집합 B가 2, 3이다. 원소의 합을 FA, FB라고 하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 자, 이 기호는 의미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하자 했으니까 그냥 그걸 쓴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A 합집합 B가 집합 X라고 했으니까 얘는 21이었죠.
자,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구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이건 그대로 쓰고 교집합 부분이 2랑 3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72번은 뭐 사실 이 위에 걸 할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에서는 니네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다. 자, 이 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겹치기도 했다가 좀 더 벌리기도 했다가 아예 합치기도 했다가 크기를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니네가 모양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 문제들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전체 집합 안에서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A와 B가 서로소일 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A에는 원소가 10개가 있고 B에는 원소가 8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몇 개겠어요? 이렇게 하면 몇 개겠어? 홍준아? 몇 개겠어?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할 수 있죠? 18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소를 그냥 합치래요. 원소를 내가 다 합친 다음에 개수를 센 거예요. 근데 겹치는 거 없었잖아.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식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합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안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됐다.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개가 겹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됐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9개가 이제 남아있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7개가 남아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다 세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개수를 다 세우면 17이네. 괜찮습니까? 한 개가 줄었죠. 원래 A 합집합 B는 18개. 안 겹쳤으면 18개인데 한 개 겹치니까 한 개 줄었네. 그죠? 자, 다시 두 개가 겹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8개가 되고 여기는 6개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두 개가 겹치니까 합집합의 원소는 16이 됐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줄었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합집합을 계산할 때는 교집합의 개수만큼 실제 개수가 줄어드는구나. 합집합은. 괜찮습니까? 합집합은 교집합만큼 개수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됐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자,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럼 A 교집합 B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최대가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최소가 되는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되고 싶어. 어떻게 되면 되냐? 어떻게 되면 될 것 같아? 오늘? 교집합이 최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개수가 다른데? 원소의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수가 있어? 그럼 최대값 얼마야?
그거 무슨 소리야? B가 A의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이 그림의 모양이 대충 이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B의 원소가 다 겹쳐가지고 이런 느낌이 된다면 교집합은 B가 되기 때문에 최대 개수가 8개까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B를 이렇게 넣다가 안으로 다 넣어버린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최소는 얼마야? 그거는? 최소요? 서로 서로 소유인데. 그래서 얼마? 이렇게 될 때가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충분히 니네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합집합 B의 최대 최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차경아, 최대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서로 최소가 되려면. 포함. 그렇지.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다면 합집합의 최대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니네가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공식을 외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외우는 해야 돼요. 외우기는 해야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 이런 모양 만드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저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는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서로 소일 때는 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2개 더한 거고 그 다음 3개짜리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3개짜리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3개짜리 증명. 자, 1, 2, 3, 4, 5, 6, 7, 8번 영역으로 나누어 놓고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1, 2, 3, 4, 5, 6, 7을 뜻하는 거죠. 1부터 7까지. 자,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1번 영역부터 7번 영역까지. A는 1번에서 4번까지. B는 2에서 6까지. 이거 다 쓸까? 1, 2, 3, 4. 1, 2, 3, 4. 2, 3, 4. 2, 3, 5, 6. 그 다음에 C는 3, 4, 6, 7. 1, 2, 3, 4, 5, 6, 7.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2, 3. A, B 교집합 C는 3, 6. 그 다음에 C 교집합 A는 3, 4.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3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얘네 셋을 더한 다음에 얘네 셋을 빼라 그랬어요.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2랑 3은 하나씩 빼주고 3이랑 6 하나씩 빼주고 3이랑 4 하나씩 빼주고 그러면 남는 게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영역이 남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전체 합이 되려면 3번 하나 더 필요한데 해서 얘를 하나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식으로 푸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외워두면 좋다. 이 식으로 푸는 문제는 진짜 소수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니네가 공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라고 상황에 맞춰서 공식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볼까요? 여기 보기에 있는 문제들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보기 4번 봅시다. 자, 보기 4번을 보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일 공간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때만 숫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15래. 그럼 여기다가 15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15다 그러면 15를 쓰던, 이 공간이 15다 그러면 15를 쓰던, 이만큼이 15라고 해서 여기다 15를 쓰면 어렵다. 아시겠죠? 두 개의 공간을 합쳐가지고 숫자를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A의 원소는 7개고 B의 원소는 6개니까 여기다 7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원소가 4개니까 여기 일단 4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단일 공간을 먼저 채울 수 있다면 A의 공간이 총 7개의 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3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에 6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원소가 있구나. 전체 집합은 12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원소를 다 합치면 총 9개니까 여기 3개의 원소가 더 있겠구나. 한 다음에 각 영역을 찾아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하길 바래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 마찬가지 이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니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A 합집합 B의 개수가 최소값이 B고 최대값이 전체 집합이래.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대요. 더 많대. 됐죠? 그럼 합집합을 하는데 B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했었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5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치? 나 이거 최소를 구하고 싶어. 됐나요? 그러면은 몇 개여야 되냐, 지영아?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괜찮습니까? 이게 15개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인데 14개의 원소가 합집합이 될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 괜찮지? B의 원소가 15개인데 A 합집합 B가 15개보다 더 작다고? 상황 이상하잖아. 그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니네가 일단 이 그림까지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지. 이런 상황이다 까지도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25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A랑 B를 따로 떨어뜨린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기 7번 설명했고요. 보기 8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할게요. 니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개념 익힘 1번 그림 그려서 풀자.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60이고 A의 원소, B의 원소 합집합이 50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A의 개수랑 B의 개수랑 더하면은 72야. 그런데 A 합집합 B가 50이래. 야, 도대체 몇 개가 겹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내가 이야기했었냐면은 처음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겹치는 만큼 합집합의 숫자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겹치지 않았다면 72개의 원소가 있었을 텐데
서로서였다면. 그런데 합집합을 보니까 50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겹쳤다? 현준아? 몇 개가 겹쳤다? 합집합이 50이 되려면 22개가 겹쳐야만 가능하다. 요게 공식이 아닌 상황으로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고집합이 생기는 만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가 총 30개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8이고 B는 4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0이면 되죠. 전체 집합이 60이라 그랬으니까 밖에 10만큼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채워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찾는다. 그럼 2번은 같은 패턴이니까 니네가 하시고, 여기서처럼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그러면 됐고, 자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을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8명, 밖에 8명 있다는 거죠. 자,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학생이 30명,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학생이 25명. 자, 여기 보세요. 밖에 8명이 있으면 트와이스 또는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사람이 42명은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45인데 40인데 얘네 만약에 안 겹쳤다면 55잖아. 그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명히 겹쳤다. 몇 명이 겹쳤다? 그러면? 13명이 겹쳤다. 이거를 그냥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식을 써가지고 뭐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이제 끝난 거지. 저기 적어도 하나를 좋아하는 거 합집합, 모두 좋아하는 거 교집합, 트와이스만 좋아하는 거 여기 차집합.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 익힘 3번. 전체 40명이 있는데 음악과 영화가 있다. 0 전체. 자, 보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26,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18이야. 만약에 안 겹쳤다면 44명 필요하죠. 근데 전체가 40명이에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럼 적어도 몇 명은 겹친다? 적어도 몇 명은 겹쳐라? 현준아? 몇 명 겹쳐라? 아니. 전체가 40명이거든. 됐죠? 전체가 40명이에요. 자, 여기 26명.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26명,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18명.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44잖아. 5가 있단 말이야. 그럼 최소 몇 명은 겹쳐라? 최소 4명은 겹쳐라. 이거 어려워요? 이해되나? 최소 4명은 겹쳐라. 이래야지 말은 맞다. 적어도 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는 겹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최소입니다. 최소. 무조건 이렇게 4명을 겹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자, 만약에 4명이 겹쳤다면은 여기가 22가 되고 여기가 14가 될 테니까 다 합치면은 40이 돼서 아무것도 안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은 빵명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상황은 여기서 출발. 그렇게 한 다음에 음악과 영화를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을 늘렸다 줄였다 내가 하란 소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의 최소는 지금 구한 거죠. 됐나요? 그럼 최대는 많이 겹칠수록 좋은 거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부 음악을 좋아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18 되겠지.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럼 40명 맞죠? 잠깐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26명이야? 그럼 여기가 8. 그럼 여기가 14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 정도의 모양은 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오케이. 마지막 문제. 자,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1차에 참가한 학생, 2차에 참가한 학생, 3차에 참가한 학생이 30, 25, 18.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 3회 모두 참여한 학생 수가 11대. 2회 봉사한 학생의 학생 수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죠. 자, 1차, 2차, 3차. 자, 그래서 모두 참여한 거 1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중에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니까 A, B, C라고 했을 때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C. 내가 원하는 건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거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바깥에 전체 집합을 그려놔도 밖에는 빵명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계산하는 식은 일단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 빼기 A교 B, B교 C, C교 A, A교 B교 C.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숫자를 쭉 채워봅시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전체 35명? 35명이에요. 자, 1차를 A라고 합시다. 1차에 참여한 학생은 30명. 2차를 B라고 했을 때 2차에 참여한 학생 25, 3차는 18. 그 다음 빼기. 여기서 모양을 보면 1차, 2차 동시에 참여한 학생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식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35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30을 빼는 거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43 더하기 12니까 53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묶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 얘로 넘어가고 얘로 넘어가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야 이거? 18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요거니까 18 더해주면 답은 28.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니네가 원하는 대로 식을 썼을 때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원하는 식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 공식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쭉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